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정치권은 오늘 서로 다른 대화를 주장했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형식에서 입장이 달랐는데요. 새누리당은 철도 경영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법을 놓고 여야가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철도 파업이 계속되면서 누적 손실액이 5천억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야당도 집권 여당 시절에 철도 경쟁력 강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노력해 왔습니다. 그때의 생각을 돌이키면서 이제는 야당도 철도 경영 정상화 또 능률 강화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으면 합니다. 네, 여야 대화를 촉구한 새누리당과 달리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게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이 진실이라면 철도 파업은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노조도 야당도 국민도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문제를 풀자면서도 노조를 부정한다면 정부는 도대체 누구와 대화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노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고 국회는 가장 간단하고 간결한 방안인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통해서 이 파국을, 이 혼란과 불편을 한 방에 원샷에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 지도부가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성당 그리고 조계사는 민주화와 노동운동가들의 주요 고비 때마다 최종 은신처가 됐었죠. 하지만 2000년대를 전후해서 피신처는 주로 조계사가 됐습니다. 명동성당 측이 성당의 동의 없이는 집회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노조 파업이 잦아지면서 신도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였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계사가 피신처가 된 사례를 볼까요? 가장 최근에는 2008년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조계사에 피신했었죠. 당시 조계사 입구에서 경찰이 지관 총무원장의 차량 트렁크를 수색했다가 역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공권력이 진입할 수 없는 현대판 소도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지만 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이 들어갔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6월 6일 경찰은 한국통신 노조 간부들이 농성 중이던 명동성당에 경찰력을 투입해서 기습 검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군부 독재 때도 없었던 공권력 투입 사태를 두고 반발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고요. 국무총리까지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사제와 신도들의 단식 농성과 촛불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자, 한번 진땀을 뺀 정부는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투입된 것은 5년이 지난 뒤인 2000년 12월 명동성당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명동성당 측은 한국통신노조원의 농성으로 신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노조에 퇴거를 요구하고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자,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된 사례는 더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1995년 한국통신노조 지도부 건급 때 명동성당은 물론 조계사에도 경찰이 진입했고 1998년 현대중기산업의 노조는 조계사 내부 분기와 맞물려서 경찰이 투입되면서 절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당시 굴삭기와 사다리차가 동원됐고 경찰 특공대 80여 명이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조계사에 경찰력이 투입된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2년 발전노조원 체포 때였는데요. 경찰이 조계사 법당까지 들어가서 노조 간부들을 연행하면서 신도들이 반발하고 서울경찰청장이 사과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총무원 측에서 경찰 투입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